네,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 1과 에너지 전환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 1과 에너지 전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일 그리고 일률. 두 번째, 지뢰, 도르래, 경사면. 세 번째, 일과 에너지, 거기에다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 키워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 일이란 무엇일까?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그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그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과학에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이 아닌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자, 내가 아무리 물체에 힘을 가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내가 가한 힘이 0이던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움직인 방향과 내가 작용한 힘의 방향이 수직이거나 이럴 때 우리는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이 아닌 것 무엇이냐면요. 힘이 0이에요. F는 force의 약자인데 힘이 0이거나 혹은 이동거리 S, 이동거리가 0이야. 내가 이 물체에 힘을 주고 있지만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서 있는 거.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내가 힘을 위쪽으로 주고 있는데 이동을 이쪽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경우 일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과학에서. 자, 그럼 보니까 과학에서 이 일이라는 것은 뭔가 힘에도 비례하고 이동 거리에도 비례한 물리량 같은데 이 일, work, W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바로 힘과 이동 거리의 곱입니다. 그래서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이 한 일인 거죠. 내가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물체가 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우리는 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고요. 일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냐? 바로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뭐 100줄, 150줄 뭐 이렇게 줄이라는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FS, W는 FS 이 식이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개념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내가 물체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한 일이 많고 같은 힘을 주더라도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 인류로 넘어갈게요. 인류는 뭐냐? 우리가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일을 하는 빠르기를 나타낸 양을 인류라고 합니다. 일을 얼마나 빠르게 하냐 이런 걸 인류라고 하는데 이 인류는 우리가 P라고 하는데요. 인류의 P는 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W는 맞아요. 일. 근데 이 일을 시간당 얼마나 빠르게 하냐를 보여줘야 하는 게 바로 인율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인율입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일의 양, 이게 바로 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위로는 뭐 쓰냐?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이 W랑 이 W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W는 work, 일의 약자고 이 W는 와트, 인율의 단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율의 공식, 일의 공식 볼 수 있고요. 이 와트의 단위는 뭐랑 똑같냐면요. 이 W의 단위가 줄, 시간의 단위가 세크. 그래서 줄 퍼 세크라는 단위와 동일합니다. 초당 몇 줄의 일을 했느냐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일을 많이 했거나 혹은 같은 일을 짧은 시간 안에 했거나 그런 사람의 일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의 원리 파트로 넘어갈 지뢰, 도르래, 경사면 일에 관련된 도구들이 나옵니다.
자, 지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뢰는 뭔가 이렇게 판이 있고 받침점이 있고 이렇게 무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뢰라고 들어봤죠. 근데 이 지뢰에서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지뢰를 다시 그려보면 지뢰가 기울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지뢰를 받침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어떤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가 작용점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물체가 내가 이렇게 아래로 힘을 딱 줘서 이 물체를 들어 올려요. 여기가 뭐다? 힘점. 이 힘이 작용한 점. 그래서 여기를 받침점. 내가 이렇게 힘을 잡아야 하니까 여기가 힘점. 그 힘이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작용점. 자, 이러한 지뢰의 상황에서 원래 이제 이게 수평이 있었던 거겠죠, 지뢰가?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성립하냐면 사람이 지뢰한 일이 지뢰가 물체한 일과 같습니다. 내가 지뢰한 일이 지뢰가 물체한 일이 같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써볼게요. 내가 작용한 힘을 F라고 하고요. 그다음 물체의 무게를 제가 M이라고 해볼게요. 이 물체의 무게가 M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내려간 이 거리를 제가 H라고 해볼게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내려간 그 거리를 H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뢰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작용한 힘이죠. 거기에다가 내가 이만큼 이동했다고 합시다. 이 이동 거리를 S라고 할게요. 내가 이동한 거리 F 곱하기 S는 무엇이 성립하냐? 지뢰가 물체한 일이 성립해요. 지뢰가 물체한 일은 뭐냐면 이 힘이 즉 무게가 돼서 물체의 무게 곱하기 물체가 올라간 높이 요게 성립하는 거죠. FS는 MH.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립하도록 이 값을 조절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뢰가 되고 뭐 지뢰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지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작용점과 받침점, 힘점의 위치에 따라서 지뢰가 여러 가지가 있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지뢰 예시, 뭐 가위나 집게나 혹은 뭐 병따개, 외바퀴 손수레, 핀셋, 낚싯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지뢰들은 작용점, 받침점, 힘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힘을 주는 그 지점이 힘점이고 그 힘이 뭔가를 변화시키는 그 작용하는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이 작용점, 그 둘 사이를 받쳐주는 받침점. 요 세 개의 점만 잘 찾으셔서 요런 식 세워서 푸시면 금방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르래 파트인데요. 도르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르래. 도르래는 두 가지가 있죠. 고정 도르래가 있고 움직 도르래가 있습니다. 고정 도르래는 말 그대로 이 도르래라는 놈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움직 도르래는 도르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고정 도르래는 이렇게 해서 물체를 위로 잡아당기는 거고 움직 도르래는 내가 위로 얘를 잡아당겨서 물체를 올리는 거죠. 자, 그럴 때 봅시다. 고정 도르래는요. 이 물체의 무게가 M이라면 이 물체의 무게가 이 실을 타고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내가 얼마? M이라는 물체를 그냥 잡아당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고정 도르래를 쓰느냐?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래에서 위로 들려면 좀 사실 무게는 내가 힘을 똑같이 들지만 힘이 좀 더 들다고 느끼고 대신 아래로 이렇게 쭉 당기기만 하면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게 고정 도르래예요. 그렇지만 힘의 이득이나 거리의 이득은 없습니다. 그냥 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미예요. 자, 움직 도르래 봅시다. 움직 도르래는 지금 보니까 이 M이라는 물체가 요 도르래에 달려있는데 그러면 이 M이라는 물체가 내가 드는 손에 닿
무게가 전달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도 무게가 전달돼야 하지만 이쪽으로도 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양쪽으로 반반씩 간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했을 때 반반씩 가죠. 그래서 2분의 1m은 천장이 잡아당겨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 2분의 1m이 내가 당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에는 몇 배? 2배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힘이 2분의 1배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리는 이 점에서 이 물체를 조금 더 올리는데 이 거리는 내가 이 실도 H만큼 올려야 되고 H를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이 실도 H만큼 올려야 되고 이 실도 H만큼 올려야 양쪽에서 H 올라가서 총 H 올라간 거죠. 그럼 이쪽도 H 올려야 되고 이쪽도 H 올려야 되고 그럼 내가 이쪽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만큼을 총 올려줘야 돼요? 2H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H를 올려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서는 2배, 그래서 힘에서는 이득 보지만 거리는 내가 힘을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위로 당겨야 얘가 조금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2H만큼을 내 손으로 당겨야 이 물체가 H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서는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높이 물건을 올릴 필요는 없는데 힘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움직도를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움직도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들어야 돼요. 공사 현장에서 막 위로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도르래와 고정도르래를 합친 복합도르래를 활용해서 힘은 절반으로 줄이고 방향은 아래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도르래를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도르래 문제를 웬만하면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사면인데요. 자, 경사면은 밑에다 알겠습니다. 경사면이 낮을 때, 높을 때, 자, 우리는 힘이 덜 된다고 느끼는 게 바로 경사면이 낮은 데에서 끌어올리는 경우예요. 똑같은 높이를 내가 들어 올려도 경사면에서 끌어올리면 좀 더 힘이 덜 된다고 느끼죠. 하지만 내가 이 수직거리를 들어 올릴 때보다 이 거리가 훨씬 더 길죠. 그래서 힘에서는 이득을 보지만 거리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바로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뢰처럼 이렇게 일을 분석할 수 있어요. 경사면을 이용할 때 한 일이 내가 직접 경사면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한 일과 같다.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와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한 일이 같다라고 해주시면 내가 질량 M인 물체를 들어 올리면 작용한 힘, 내가 작용한 힘과 경사면을 따라 이동한 거리 S, 요 경사면 길이가 S고요. 내가 이 물체를 당길 때 작용한 힘이 F입니다. FS는 뭐랑 같냐? 그냥 들어 올릴 때랑 같아요. 물체의 무게 M, 그리고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H. 똑같은 식이 성립하죠. 결국 한 일은 어떻게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든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해도 한 일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지뢰도르래 경사면 해서 일의 원리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요 두 개를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공식도 많이 나오고요. 바로 일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거 파악하는 건데요. 자, 에너지는 무엇이냐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꼭 일을 직접 해야만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요.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에너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해서 P와 K 약자를 씁니다. 자,
물체가 여기 있어요. 이 물체가 떨어지면 이 바닥을 부실 수 있죠? 잠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고요.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가 밑으로 팡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구르겠죠? 얘가 살짝 비스듬하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떨어져서 구르겠죠? 속도를 가지고. 어떤 사물이랑 부딪혔어요. 그럼 이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또 있어요. 자, 이 물체가 위치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이 물체가 속도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위치 에너지는 이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높을수록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 H 이 두 곱이고요. 얘가 비례하지만 비례 상수가 있어야 돼요. 얘를 같게 이퀄로 만들어줄 그 상수가 뭐냐? 9.8입니다. 자, 이 9.8이 뭔가요? 이 9.8은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그 상수예요. 달에 가면 달라지고 화성에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식을 보통 MGH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G가 지구에서는 9.8, 달에서는 다른 값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F는 MA 식에서 A가 M분의 F죠. 가속도가 질량분의 힘이잖아요. 근데 이 질량과 힘이 다르죠. 중력이 다르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속도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거 9.8은 지구에 맞는 측정치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얘가 속도를 많이 가질수록 더 세게 부딪히니까 에너지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속도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세게 부딪히고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래서 질량.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그 상수 2분의 1. 그래서 운동 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위치 에너지 식은 9.8 mh. 요 두 식을 꼭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뭔가요? 이거에 대한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얘는요, 이거예요. 간단하죠?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근데 이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한 물체의 운동에서 봤을 때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뜻이죠. 물론 뭐 공기 저항이나 열 발생이나 이런 걸로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상적인 경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이냐? 이 공이 이렇게 높이 있어요. 지금 멈춰있죠? 가만히 멈춰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X라고 할게요. 제가 이 표현을 조금 여기에서 근데 이 공이 딱 떨어져서 이 물체를 탕 하고 때렸습니다. 자, 이 물체 밑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없다고 해도 되겠죠? 운동 에너지. 얘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어떤 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해 봤더니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없는 기점부터 시작해서 위치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 시점까지 이 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지금 운동에너지 값이 없고 위치에너지 값이 있는데 위치에너지 이때 있는 값을 뭐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밑에서 운동에너지 있는 값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A 더하기 얘는 운동에너지가 0이죠? 0이죠? 그래서 A 더하기 0이 0 더하기 B. 이게 이 식이 성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항상 그 값이 일정합니다. 그 물체의 운동의 전후를 다 봤을 때도 이 값이 다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고요.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바뀌었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시 없어지고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바뀌는 그 과정을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고요. 그 합이 일정하고 그 합이 항상 보존된다. 이것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과 일률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도구, 그리고 일과 에너지의 관계, 역학적 에너지까지. 자, 이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만 다 알고 계시면 일 분야 관련해서 어떤 문제는 웬만한 건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